지금부터 배우게 될 함수의 연속은 학교 시험 또는 수능에서 출제자들이 너무도 애지중지하는 유형에 해당되므로 잘 배우고 익혀둬야 됩니다. 훗날 우리가 미분을 배울 때 미분 가능성이라는 또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개념을 배울 텐데, 함수의 연속은 이 미분 가능성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의 연속. 자, 연속이란 대체 무엇인가? 먼저 연속과 불연속의 직관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연속이라는 것은 그냥 그래프가 이어져 있으면 연속이에요. 그래프가 이어져 있다면 연속이다. 지금 여기 보면은 그래프가 지금 이어져 있죠. 그럼 얘는 연속이야. 근데 특히 지금 x가 a에서 그래프가 끊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럼 연속이 되는 거고, 반대로 불연속은 그래프가 이어져 있지 않다면, 즉 그래프가 끊어져 있다면 얘는 불연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끊어져 있는 형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걸 두고 우리가 불연속이 되는, 함수의 연속이 불연속이 되는 세 가지 케이스라고들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 케이스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이런 경우예요. 어떤 함수가 여기에서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x equal a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x equal a에서 불연속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불연속이 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fa가, 즉 a의 함수값이, a에서의 함수값이 fa가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함수가 불연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 a에서 함수값이 없잖아요.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다음 두 번째. 자, 이런 경우에도 x가 a에서 불연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경우를 들어볼까요? 자, 여기가 또 a입니다. 이 또한 x equal a에서 불연속이라고 그래. 그럼 얘는 왜 불연속이라고 하느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죠. 근데 얘는 좌극한은 얘고 우극한은 얘니까 극한값이 서로 다르죠. 극한값이 다를 때에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를 때는 우리가 극한값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자, 그랬더니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긴 거야. 구멍이 뻥 뚫리고 이렇게. 이게 지금 x는 a입니다. 이 또한 x equal a에서 불연속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왜 x equal a에서 불연속이냐? 좌극한과 우극한도 같고 x equal a에서 함수값도 정의되어 있는데 왜 불연속이냐라고 한다면, 얘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래요.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서로 같지 않잖아. 여러분들이 그냥 딱 직관적으로 보기에도 다르잖아. 극한값은 얘가 될 테고, 얘의 y값이 될 테고, 함수값은 얘가 될 테니 얘는 연속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연속이 되는 이 세 가지 케이스에 의하여 우리는 연속의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 세 가지 경우가 바로 불연속이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주면 연속이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연속의 정의 첫 번째는 a에서의 함수값이 뭐야? 정의되어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함수값이 존재해야 된다. 이 두 번째 경우에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극한값이 존재하면 된다. 세 번째에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지 않아서 그렇잖아. 그럼 같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연속일 때의 정의인데,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외울 때는 이렇게 암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세요.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연속일 조건은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이 세 개가 서로 다 뭐 하면 돼요? 같으면 되죠. 그래서 이걸 사람들은 x 이퀄 a에서의 연속일 조건이라고 합니다. 다시 x 이퀄 a에서의 연속일 조건이 뭐다?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으면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수업하다 보면 이 세 개를 다 얘기하기 좀 길잖아. 호흡이 기니까 삼위일체라고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세 가지가 하나의 몸뚱아리처럼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가 같으면 우리는 그 점에서 연속이라고 하고,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연속이지 않다, 즉 불연속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한다, 이겁니다. 알겠죠? 너무 중요합니다. x 이퀄 a에서 연속일 조건이 뭐다?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간단히 얘기해서 삼위일체. 자, 이건 방금 전에 설명했죠. x 이퀄 a에서 불연속일 세 가지 케이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용어를 하나 더 배워둬야 돼요. 구간의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의 연속을 판정할 때는 이 구간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사실 이 구간이라는 표현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부등식의 범위로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등식 하면은 이런 표현을 쓰죠.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 x는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다. 세 번째, x는 a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같다. 네 번째, x는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이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부등식을 표현하는 네 가지 방법이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 표현을 다음과 같은 기호로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이런 기호로.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등호 있는 것은 대괄호 표시를 하는 거예요. 등호 있는 쪽, 등호 있죠? 등호 있는 쪽은 대괄호 표시를 하고, 등호가 없는 쪽은 소괄호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시하겠어요? 소괄호 A, B, 대괄호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마지막 거는 소괄호 A, B, 소괄호라고 하겠죠. 읽을 때는 얘는 닫힌 구간 A, B라고 합니다. 닫힌 구간 A, B, 닫힌 구간 A, B. 그리고 얘는 열린 구간 A, B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시험 문제에서 제시문에 표현이 나올 때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고, 물론 시험에서는 이렇게 기호 가로까지 이렇게 표시를 다 해줍니다. 읽을 때만 열린 구간 A, B라고 읽는 거지. 어찌되었든 시험에서 이렇게 열린 구간이다 또는 닫힌 구간이다 하는 표현이 선언이 되어 있지 않으면 흔히 이 부분의 경우에는 좌표 평면에서의 순서상으로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시험에서는 꼭 이렇게 구간을 명시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새로운 표현법에 대해서 알아는 두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반절은 닫혀 있고 반절은 열려 있잖아요. 얘 열려 있고 얘 닫혀 있고. 그래서 얘 둘은 반 닫힌 구간 또는 반 열린 구간이라고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도 괜찮지. 닫힌 구간은 닫혀 있는 거죠, 이렇게. 열린 구간은 이렇게 하면, 이런 느낌으로. 자,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수 얘기할 때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표현을 쓰잖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럼 얘도 이제 구간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모든 실수 x를 이렇게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 콤마 무한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앞에 그 극한값 계산에서 로빈슨이 초실수론을 발표하면서 주장을 하면서 우리 무한대 연산이 가능해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수직선일 때 기준점 0을 기준으로 이제 수를 나열을 하는 게 수직선이잖아. 근데 여기 한없이 가다 보면 뭐가 있을 것이다? 무한대가 있을 것이다.
얘도 한없이 가다 보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1960년대 로빈슨이 주장한 초실수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열려 있어야 되겠지. 얘도 계속 가 있으니까 뭐야? 문이 열려 있어야 되잖아.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여기도 지금 있네. 실수 전체의 집합도 하나의 구간이며 기호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알겠죠? 이제 얘를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얘는 뭐 따로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공부했던 내용을 이제 구간과 연속일 조건을 좀 믹싱시켜서 표현을 한 건데, 우리가 함수의 연속을 따질 때는 점에서 따지기도 하고 구간에서 따지기도 하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연속일 조건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여러분들이 좀 팁으로 좀 암기해 두는 게 좋아요. 대표적인 연속함수와 대표적인 불연속함수, 대표적인 연속함수와 대표적인 불연속함수는 암기해 두길 권합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이거 끝나고 두 번째 소주제에서 연속함수의 성질을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첫 번째 이 주제에서는, 이 테마에서는 연속성 판정을 공부하는 게 가장 큰 핵심 개념인데, 연속을 판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앞서 공부했던 x=a에서의 연속일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속함수와 불연속함수를 알고 있다면 식으로 먼저 풀기 전에 뒤에서 공부할 연속함수의 성질과 더불어서 그냥 째리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그리고 여기가 x 플러스 1, 이 함수의 연속성을 판정하라 라고 한다면은 이 분자에 있는 얘는 다항함수죠. 얘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는 대가리가 양수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죠.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x 플러스 2는 1차 함수죠. 얘도 연속이죠. 그러면 연속함수와 연속함수를 나눠도 연속함수입니다. 단 분수의 성질에 의하여, 분수는 분모가 절대로 1이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값이 뭡니까?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이런 거의 연속성을 조사해라, 또는 연속성을 판정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굳이 아까 얘기했던 3의 일체를 조사할 것이 아니라 그냥 곧바로 x=-1에서만 불연속, 왜? 얘가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여기에서만 불연속. 또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곳에서는 연속. 두 가지 표현 다 가능합니다. 이거나 같은 의미잖아요. 서로 반대로 얘기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까닭에 연속함수와 불연속함수는 암기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연속함수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왔던 다항함수, 모든 다항함수, 즉 1차, 2차, 3차, 4차, 이런 모든 다항함수는 연속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원에서 공부했던 지수함수 있죠? 지수함수도 연속이야. 그러니까 지수함수가 지금 이렇잖아요. 기본형이. 얘 죽을 때까지 가는 거고 얘도 죽을 때까지 계속 가니까 x로도 한없이 증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표적인 연속함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도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 또는 뭐 식의 그래프라고 표현을 할게요. 식의 그래프. 절대값 그래프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도 대표적인 연속함수입니다. 그러니까 y는 예를 들어서 절대값 x 플러스 1이 있다면 얘는 첨점, 꺾인 점이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꺾이는 거죠. x가 마이너스 1에서 꺾일 뿐 얘는 이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연속입니다. 다만 이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모든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가 다 연속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재료가 되는, 얘는 재료 자체가 그 알맹이에 있는 재료 자체가 대표적인 연소함수에 해당하는 당함수잖아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뭐 EX-1이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 쳐봐요. 선생님, 그럼 얘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모든 실수에서 연속입니까? 아니에요. 얘는 재료 자체가 분수함수예요. 분수함수는 대표적인 불연속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 모체가 되는 이 기본 분수함수의 성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점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 삼각함수 중에서도요. y는 sin x, 그 다음에 y는 cosine x. 이게 대표적인 연속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불연속함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방금 전에 언급했던 분수함수, 유리함수 말하는 거죠. 분수함수. 분수함수는 뭐 x분의 2 그리라고 한다면 이런 형태잖아. 이런 형태. 그러니까 x 이퀄 0에서는 정의가 안 돼 있잖아. 함수값이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얘는 0에서는 연속이지 않잖아요. 분수함수. 그 다음에 무리함수. 무리함수도 뭐 시작점이 만약에 뭐 여기 있다고 쳐봐요. 2,3이라고 치면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쳐봐요. 즉 얘는 y는 루트 x-2 플러스 3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이 경우에도 이 2보다 큰 쪽에서는 그래프가 이어져 있으니까 연속이 되겠지만 2보다 작은 쪽에서는 아예 그래프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불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는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 가우스 함수라고 하죠. 이런 건 가우스 함수. 그러니까 가우스 함수는 흔히들 바닥 함수라고도 합니다. 또는 뭐 계단 함수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가우스 함수를 뭐 하나 그려보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가우스 함수는 이런 것도 있는가 하면 또 이런 것도 가우스 함수입니다. 이런 거. 물론 이쪽도 계속 가겠죠. 여기도 계속 가고. 그래서 얘는 이 정수점에서는 그래프가 끊어져 있죠. 정수점에서는 가우스의 정의 자체가 알맹이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잖아요. 그래서 가우스는 정수예요. 정수. 그러니까 정수점에서만 불연속입니다. 정수점에서만. 그 얘기는 정수점이 아닌 곳. 여기는 지금 연속이잖아. 여기는 연속. 그 다음에 초월함수 중에서 로그함수. 자, 로그함수도 이게 로그함수잖아요. 얘도 x가 0보다 큰 쪽에서는 연속이지만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정의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불연속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삼각함수 중에서는 y는 탄젠트 x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불연속 함수는 모든 구간에서 불연속이냐? 아니에요. 얘는 정의역에서는 연속이야. 정의역이 뭔지 알죠? 그래프가 존재하는 x의 범위 정의역에서만 연속이라는 얘기야. 정의역에서만. 예를 들어서 이런 로그 함수가 있다면 얘의 정의역은 x가 0보다 크죠. 그럼 x가 0보다 큰 쪽에서는 연속이 되는 거야.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불연속인 거지. 정의 자체가 뒤었지 않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연속 함수와 불연속 함수는 암기해둡니다. 뭐 어렵지 않잖아요. 자, 필수 예제 1번 문제입니다. x 이퀄 1에서의 연속일 조건을 조사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풀이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연속일 조건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 일반적으로는 다 이렇게 풉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개념 공부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직관적으로 푸는 것도 개념 공부할 때는 연습을 해두는 것이 훗날 고난도 문제, 그러니까 직접 식을 이용해서 연속성을 조사하다 보면 매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형태도 간혹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해석해서 풀 때는 그냥 직관적으로 푸는 게 나아. 그래서 우리가 연속의 직관적 의미도 살펴본 거잖아요. 예컨대 그래프가 이어져 있으면 연속, 그래프가 끊어져 있으면 불연속.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래프를 이용한 방법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 너무 쉬우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면 사실은 연속일 조건도 굳이 대수적으로 할 때도 얘 그냥 눈으로 풀 수 있습니다. 1 대입해보면 답 나오거든. 1 대입하면 얘 1이고 1 대입하면 1이니까 얘는 연속하면 됩니다. 자, 그래프를 이용한 방법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X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Y축이 있습니다. 자,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에요. 그러면 1을 경계로 해서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2의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잖아.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지금 2x제곱의 그래프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2x제곱의 그래프를 마이너스 1만큼. 자, 이 그래프를 그려줄 때에는 이 경계값에서 함수값을 조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연속성을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잖아요. 자, 1 대입하면 꼭지점은 여기가 되는 거야. 1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1이죠. 그래서 이 2차 함수는 반드시 얘하고 얘를 지나야 돼. 대칭이 되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만 그리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형태이지만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만 그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1에서 등호가 있으니까 색칠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쪽에서는 y는 x의 그래프를 그리래. 그럼 y는 x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y는 x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보세요. x가 1에서 끊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죠. 따라서 얘는 x 이퀄 1에서 뭐다? 연속이다. 이렇게 직관적인 풀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풀이가 가능하다면 결국 연속이냐 불연속이냐를 결정하는 건 어디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1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1에서. 알겠죠? 1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고 함수값이 같으면 연속이라는 거니까 여기다가 리미트 취하거나 여기다 1 대입하면 함수값 또는 우극한 값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다 리미트 취하는 순간 좌극한이 나오니까 여기다 1 대입해서 함수값 구하고 여기다 1 대입해서 좌극한 구해서 같다라고 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자, 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즉 개념 공부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써보면서 연습을 합니다. 자, x 이퀄 1에서의 연속일 조건을 조사하겠습니다. 연속일 조건. 그럼 1에서의 연속일 조건은 x 이퀄 1에서 연속일 조건은 첫 번째 좌극한이죠. 좌극한.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얘의 그래프죠. 그러니까 x라고 쓰겠습니다. 극한값 조사하니까 대입이죠. 대입. 그러니까 여기 오는 함수가 가우스 함수, 또 절대값, 또 합성함수. 이 세 개가 아닐 때는 상태는 제외하고 대입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 개일 때는 반드시 상태까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랬죠. 이 극한값에서 공부했습니다. 지금 우리 연속 공부하는 거지만 극한의 연장이 연속이에요. 여러분들 함수의 극한값, 이 세 가지 함수의 극한값 계산을 제대로 못하면 함수의 연속에서 곤경에 처합니다. 다음 두 번째, x가 1에서의 우극한을 조사할게요. 이 우극한은 여기다 리미트 취하면 되죠. 그러니까 2x 제곱 마이너스 1의 함수가 될 테고, 자, 얘도 이 함수가 아니니까 그냥 상태 빼고 1만 대입하겠습니다. 1 대입하니까 1이네요. 다음 세 번째. 1에서의 함수값 f1이 되겠죠? 그럼 f1은 등호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 1이죠. 따라서 1, 2, 3에 의하여 함수 fx는 x는 1에서 뭐다? 연속이다 라고 하면 올바른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연속일 조건을 이용해서 대수적으로 식을 세울 때도 실전에서는 이렇게 안 풉니다. 실전에서 풀 때는 어떻게 푸느냐? 앞에 극한 개념 공부할 때도 설명했지만 여기다 리미트 취하면 우극한이면서 동시에 1 대입하면 함수값이죠. 그럼 여러분들 극한값 구하기가 편해요? 함수값 구하기가 편해요? 함수값이죠. 결국 여기에 1 대입한 함수값과 얘를 리미트 취한 자극한 값이 같으면 이 함수는 1에서 연속이라고 우리가 판정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1 대입하겠습니다. 1 대입하니까 뭡니까? 1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 리미트 취하면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러면 완성이 돼버렸잖아. 1 대입하니까 뭡니까? 1이죠. 둘이 같잖아. 따라서 x 이퀄 1에서 뭐다? 연속이다 라고 하면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자, 2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지우죠, 그냥. 자, 2번 문제는 여기다 리미트를 취해버리면 극한값이죠. 왜요, 쌤?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조사해야 연속일 조건 아닙니까? 왜? 맞아요. 원래는 그렇게 푸는 건데 이제 개념을 정확히 공부했다면 여기다 리미트 취하는 순간 극한값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이런 그래프. 그리고 1에서 정의가 안 된 거야. 이게 x 이퀄 1이야. 쌤, 여기 분자가 2차 함수인데 왜 1차 함수가 됩니까? 이거 우리 극한의 개념에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함수 fx를 구간함수로 만들어버리면 분모가 1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1이 안 된다고 가르쳐 줬잖아. 1이 안 된다는 얘기는 얘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지금. 얘가 x-1 곱하기 x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럼 얘가 약분이 되니까 x 플러스 3의 그래프입니다, 이게. 이게 바로 y는 x 플러스 3의 그래프인데, y는 x 플러스 3의 그래프인데, 1에서는 정의가 안 돼 있다고. 그러니까 1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극한을 열심히 공부했다면 이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서 좌극한 구하고 우극한 구하고 시간 낭비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얘의 올바른 풀이는 곧바로 여기다가 극한을 구합니다.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그랬더니 0분의 0꼴이 돼버렸죠? 얘 써먹겠습니다. x-1 곱하기 x 플러스 3 0으로 만드는 범위를 제거시키고 난 순간 확정이 됐죠? 1 대입하니까 극한값은 얼마이다? 4이다. 그럼 두 번째, x가 1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면 되죠? 근데 함수값은 대놓고 알려줬네. 둘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따라서 얘는 x 이퀄 1에서 뭐다? 불연속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어차피 그래프 그려놨으니까 굳이 이렇게 대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곧바로 문제 푸는 것도 마저 마무리를 지어 봅시다. 자, 지금 이 그래프가 이거였죠. 그 다음에 1에서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았어요. 근데 1 대입하면은 얘가 4죠. 얘가 지금 4입니다. 4. 얘가 지금 4예요. 4. 그 다음에 1에서 함수값이 2라고 가르쳐줬죠. 얘가 4니까 2는 여기 있겠죠. 자, 그럼 보세요. 그림을 직관적으로 보세요. 1에서 연속입니까? 불연속입니까? 불연속이죠. 우리 앞에 불연속인 세 가지 케이스 공부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직관적인 풀이도 개념 공부할 때는 해두자.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연속성 판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이른바 주기함수의 연속성 판정인데, 이 주기함수의 연속성 판정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리면 아주 손쉽게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이와 같이 대수적으로 식을 이용해서 연속성을 조사하다 보면 주기함수가 가지는 독특한 특징, 그러니까 주기함수는 함수값이 일정 주기마다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또 서로 이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는 것은 답은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지. 그래서 평상시 개념 공부할 때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한 해석도 같이 해두길 지금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2번. 자, 열린 구간 마이너스 1,4에서 열려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얘는 보지 말라는 얘기야. 왜? 얘는 등호가 없잖아. 얘는 등호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1과 4는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양끝은 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너도 보지 마. 너도 보지 마. 여기까지는 상황이네. 그래프가 이렇대요. 그 다음에 스몰 a를 물어봤는데 스몰 a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x의 개수야.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걸 찾으라는 얘기야. 봅니다. 얘 같네요. 얘 다르죠. 자, 손가락 하나 구부립니다. 손가락 하나 구부리세요. 실전에서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자, 좌극한 우극한 같죠? 좌극한 우극한 같죠? 아, 그러니까 A는 뭐다? 1이다. 한 개이다. 자, 스몰 B는 뭡니까? 불연속점인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네. 불연속인 X의 값의 개수니까 결국 뭐예요? 불연속점의 개수 물어보는 거야. 불연속점의 개수. 자, 불연속점 찾아봅니다. 불연속점이라는 것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른 걸 찾으면 돼.
자, 얘는 안 봅니다. 오, 다르네. 극한값은 같지만 함수값이 다르니까 손가락 하나 구분입니다. 얘는 애시당초 극한이 아니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도 구분입니다. 두 개 구분했습니다. 극한값은 같지만 함수값이 일치하지 않네. 자, 세 번째 구분했습니다. 얘는 연속이죠. 좌극한, 우극한도 같고 심지어 함수값도 같으니까. 따라서 B는 3이 되니까 최종적인 답은 2를 더해서 4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졌는데 x = 2에서의 연속성을 조사하래요. 자, 첫 번째 얘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리미트의 사칙 연산, 리미트의 성질. 리미트의 성질은 뭐예요? 사칙 연산에 대해서 분리와 합체가 자유롭다. 물론 각각의 함수가 수렴한다는 전제하에서 통하는 것이지만 수렴하니까 문제를 냈겠지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어도 별 문제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F함수 따로, G함수 따로 각각의 극한값과 함수값을 조사해보자. 즉, 첫 번째, x = 마이너스 어딥니까? 2죠. x = 2에서의 좌극한을 조사해보고, 두 번째, x = 2에서의 우극한도 조사를 해보고, 세 번째, x = 2에서의 함수값도 조사를 해보자. 각각을 조사하겠습니다. 자, F함수부터 봅니다.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에요. 좌극한 0, 우극한 0, 함수값 2. 0, 0, 2입니다. 자, gx 가보겠습니다. gx. 좌극한 2, 우극한 2, 함수값 0. 2, 2, 0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와 x와 gx의 곱골은 2를 곱하면 되잖아. 이제 분리했으니까 합체를 하자고. 그러면 얘는 0이 되고, 얘도 0이네? 어머, 얘도 0이네? 따라서 셋이 같네? 그러므로 이 함수, 즉 함수 fx, gx는 x = 2에서 연속이다 라고 판정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알겠죠? 자, 다음은 니은과 디귿을 알아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니은, 디귿은 합성함수의 연속성 판정 문제입니다. 예, 별표시 3개 해둡니다. 시험 아주 잘 나옵니다. 자, 합성함수의 연속성 판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합성함수 연속성 판정 문제는 그동안 뭐 극한값 계산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고 방금 이 앞에 문제에서도 설명한 것 같아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 또 가우스 함수 또는 합성함수에서는 상태까지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 상태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그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이 함수 x = 2에서의 연속성을 조사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렇죠. x가 2에서의 좌극한을 조사해야 되겠죠. 자, 함수 이름은 G합성함수 f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극한값 계산의 대원칙은 대입이니까 대입을 하는데 얘가 지금 합성함수잖아, 합성함수. 그러니까 대입을 할 때 상태까지 대입을 해야 된다고, 상태까지. 얘가 여기 들어가야 돼. 이 x자리가 뭐라고? 2마라고. 결국 얘는 뭐가 됩니까? f2마가 되죠. f2마는 얘는 뭐예요? x = 2에서의 뭐다? 좌극한이다. 좌극한. 그러니까 x = 2에서의 좌극한. 얼마입니까? 0이죠.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돼. 여기다 0이라고 쓰면 안 돼. 이게 0이잖아, 지금 이게. 이 값이 0이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이게 0이었어요. 근데 0이라고 쓰면 안 되고,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0풀이라고 써야 돼. 왜? 아직 합성함수 안 끝났어요. 이제 겨우 뭐야? 속함수 계산한 거야. 겉함수 아직 안 했다고. 합성함수는 상태를 항상 고려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0이라고 쓰는 순간 얘는 G0이죠. G함수 0에서의 함수값이야. G함수 0에서의 함수값은 뭐예요? 0이죠. 그런데 0풀이라고 쓰면 뭐예요? G함수 0에서의 뭐야? 우극한 값이지. 지금은 다행히 얘는 우극한 값이나 함수값이나 똑같지만 다른 경우도 등장한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얘가 2가 나왔다고 하면 보세요.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다르잖아. 그래서 이 합성함수 연속성 판정을 할 때는 겉함수가 됐든 속함수가 됐든 그 결과값은 반드시 뭐까지? 상태까지 고려해야 된다. 알겠죠? 그럼 G함수 0에서의
우극한 값이니까 그래프 졸졸 쫓아가니까 뭡니까? 0입니다. 얘는 상태를 쓸 필요가 없지. 최종 목적지니까. 극한 값이니까. 자, 이제 두 번째 리미트 x가 2에서의 우극한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g 합성함수 fx 자, 조사하겠습니다. 자, 대입을 하니까 얘가 뭐다? 2풀이다. 즉 f함수 2에서의 우극한 f함수 2에서의 우극한 그래프 졸졸 쫓아가니까 얘가 0인데 상태까지 합성함수잖아. 상태까지. 그러니까 얘는 뭐다? 0풀이다. g함수 0에서의 우극한이니까 얘하고 똑같겠네요. 아까 얘 조사했잖아. 자, 이제 세 번째 내가 해야 될 건 바로 뭐다? 함수값을 조사해야 됩니다. g 합성함수 f 2에서니까 2 들어가면 되죠. 자, 이거는 우리가 수하에서 공부했습니다. 합성함수의 함수값은 화살표를 졸졸 따라가면 됩니다. 어디부터? 속함수부터. 자, 갑니다. 2에서의 함수값. 2에서의 함수값 뭐다? 2다. 너는 2다. 쌤, 이거 상태 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는 극한이 아닙니다. 극한을 계산할 때 그렇게 하는 거라고. 얘는 극한이 아니잖아. 그냥 얘는 함수입니다. 함수. 극한값 계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를 써주는 거야. 그럼 뭐가 돼요? G2가 되죠. 2에서의 함수값이 뭡니까? 0이죠. 아, 세 개가 같네. 따라서 이 함수는 x 이퀄 2에서 보다 연속이다. 알겠죠? 자, 디귿도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감 잡았을 테니까 잠깐 강의 멈추고 디귿을 한번 직접 풀어본 후에 쌤의 풀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길 바랍니다. 자, 해봤죠? 자, 첫 번째 x가 2에서의 좌극한을 조사해 볼게요. x가 2에서의 좌극한 함수는 f 합성함수 gx입니다. 자, 대입을 하면 얘가 2마죠. 그러면 g함수 2에서의 좌극한 g함수 2에서의 좌극한 화살표 줄줄 쫓아가니까 2죠. 근데 상태를 써줘야 돼요. 아직 겉함수 계산 안 했어요. 2로 가는데 2보다 작은 쪽에서 가니까 얘의 결과값은 뭐가 된다? 2마가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f2마 조사해야 되죠. f2마. f함수 2에서의 좌극한을 조사해야 돼. f함수 2에서의 좌극한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죠. 얘는 최종 목적지니까 그냥 0이라고 쓰면 된다 그랬어요. 다음 두 번째 리미트 x가 2에서의 우극한을 조사하겠습니다. 함수 이름은 fgx가 되고 자, 대입합니다. 그러면 2풀이니까 g함수 2에서의 우극한 g함수 2에서의 우극한 그래프 졸졸 쫓아가니까 얘도 2마네요. 얘 2마야. 그럼 얘도 f2마죠. 얘도 f2마니까 얘 계산한 거 쓰겠습니다. 0입니다. 그럼 세 번째 함수값을 조사해야 되겠죠. fg2가 되겠네. g함수 2에서의 함수값 뭡니까? 0이죠. 얘는 상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f0을 조사합니다. f0 0에서의 함수값 뭡니까? 2죠. 어때요? 얘 둘은 같지만 얘는 다르죠. 따라서 얘는 x 이퀄 2에서 뭐다? 불연속이다 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얘 별 표시합니다. 이 시험 진짜 잘 나옵니다. 물론 연속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미분 공부하고 나면 미분 가능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학교 내신에서는 범위가 좁잖아. 시험 범위가.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신에서는 연속이 나오고 미분 가능성도 동시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수능이나 평가원 시험에서는 모평에서는 전범위에 대해서 시험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연속 또는 미분 가능성 둘 중 하나에서 출제가 되는데 주로 미분 가능성에서 출제가 많이 됩니다. 이제 나중에 미분 파트에서 공부하겠지만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연속성도 조사해야 되거든. 얘는 당연히 안고 가는 거야. 자, 이건 차차 뒤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자, 이거 내신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문제에서 지금 x 이퀄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미정계수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뭐예요? x 이퀄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일 조건을 조사해야 됩니다. x 이퀄 마이너스 2에서의 연속일 조건을 조사하니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3위일체가 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 2가 아닌 곳에서는 함수가 얘예요. 그럼 여기다 리미트 취하는 순간 좌극한 겸 우극한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식을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니까 극한값을 한 번에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얘가 결국은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네요. 얘가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그럼 0분의 0 꼴이 돼버리겠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자, 얘하고 같아야 돼. 뭐하고? 함수값. 근데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뭐예요? 5죠. 자, 이렇게 식을 세우는 순간 쉬운 문제로 변신했죠. 어떤 문제? 우리 앞에서 극한값 계산에서 공부했던 미정계수 구하는 문제로 변신해버렸죠. 그잖아. 예, 이것도 잠깐 멈추고 한번 스스로 해결해 봅니다. 자, 풀이 이어가겠습니다. 자, 얘가 같도록 하는 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대입해보면 0. 근데 0이 아닌 상수에 수렴했으므로 얘도 반드시 0분의 0꼴로 가야 되겠죠. 0으로 가까이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0으로 가까이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2a가 되겠죠. 플러스 b. 그게 바로 뭐가 된다? 0이 된다. 따라서 b는 뭐가 돼요? 얘 두 개 이항하니까 2a-4가 2a-4가 되고, 얘를 식에다 대입을 하니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갈 때 x 플러스 2분의 x제곱 플러스 ax, b자리에 얘 들어가니까 플러스 2a-4가 되죠. 이것이 5라는 소리고,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 하라고 그랬죠. 근데 인수분해 할 때 팁이 0분의 0꼴은 리미트 밑에 얘가 숨어 있는 거니까 분자도 반드시 뭘 가지고 있을 것이다. x 플러스 2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개하면 상수가 얘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이 창은 x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x 플러스가 될 테고, 상수항이 얘가 돼야 되니까 2에다가 a를 하면은 2a 되죠. 그 다음 마이너스 4가 되려면 마이너스 2가 와야 되겠네. 얘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0으로 만든 인수를 제거시키고 나면 전형적인 극한값 계산 문제가 되겠죠. 자, 여기가 5였어요. 자, 마이너스 2 대입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4네. 그러니까 결국 a-4가 5가 되니까 a는 뭐가 된다? 9가 된다. a 9니까 얘를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그럼 b는 9예요. 그럼 18 빼기 4니까 얼마가 됩니까? 14가 되죠. 알겠죠? A값, B값 다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쌤 강의를 계속 들은 학생들은 여기 왜 이렇게 풀었지? 이거보다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이런 생각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풀이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자, 갑니다. 리미트, 속산법이에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갈 때 x 플러스 2, 여기 5니까 분모 대입하면 0으로 가까이 가요. 그 다음에 0이 아닌 상수에 수렴했으니까 얘도 반드시 뭐야? x 플러스 2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얘 모양이 돼야 되니까 여기 x 플러스 모르겠으니까 별 표시하면 되죠. 0분의 0꼴에서 탈출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얘가 돼야 되니까 결국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별이 5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별은 뭐가 된다? 7이 된다. 얘가 7이라는 소리죠. 그럼 얘를 전개한 게 얘가 돼야 되니까 전개해 보겠습니다. 전개하면 전개 뭐 할 필요도 없죠. 그냥 개수 비교법으로 가면 되지. a는 1창의 개수죠. a는 1창의 개수니까 얘하고 얘를 더한 게 뭐예요? 9죠. 따라서 a는 뭐다? 9다. 그 다음에 b는 상수항이죠. 이렇게 곱하니까 얼마다? 14다.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연습해 봅니다. 자, 문제 5번도 별표 3개 하고 시작합시다. 자, 학교 내신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자,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상수 A값과 F2의 값을 구하래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 연속이다. 이 말이 아주 강력한 단서가 됩니다. 자, 일단 F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2를 대입할 겁니다. 2 대입하면 얘 0이죠. 그러면 좌변은 전체가 0이 되겠네. 그 다음에 2 대입하니까 4죠. 2 대입하니까 2a-12야. 그러면 얘 계산하니까 마8이고 넘어가니까 8이죠. 따라서
A는 2로 나누니까 뭐예요? 4예요. 아, A 값 구했다라고 신나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A가 4 나왔으니까 식을 완성해 볼게요. x-2 곱하기 fx 그 다음에 x제곱 A가 4 나왔어요. 플러스 4x-12 지금 잘못된 풀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f2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2 대입할게요. 2 대입하면 좌변 0이죠. 2 대입할게요. 4 2 대입하니까 8 마이너스 12 어라? 우변도 0이네?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때 이 밑줄진 부분이 강력한 단서가 된다는 거지. 모든 실수 x에 대한 연속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거야. 아, f2를 지금은 이 식에서는 구할 수가 없구나. 하지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니까 x는 2에서도 연속일 터이고 x가 2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을 거니 x가 2에서의 극한값으로 조사하면 되겠구나. 예컨대 얘는 지금 구할 수 없지만 얘는 구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다시 보는 거예요. 자, 문제를 다시 봤더니 여기다 리미트 취하고 여기다 리미트 취한 다음에 양변을 x-2로 나누면 x에 2 대입했더라도 분모가 0이 아니라 0으로 가까이 가는 무한소니까 나눌 수가 있잖아. 그러면 얘가 좌변이 뭐가 돼? f2가 되겠죠. 자, 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자, 지금 현재 좌변이 x-2에다가 fx를 곱하라고 했어요. 우변도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ax-12.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함부로 여기서 x-2로 나누면 안 됩니다. 왜? 수학에서는 나눌 때는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돼. 수학에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 근데 문제 발문에 그 어디에도 x가 2가 아니다라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함부로 여기서 나누면 안 돼. 그런데 여기다가 내가 리미트를 취하는 순간 상황은 달라진다는 얘기죠. 양변에다가 x 이퀄 2라는 리미트를 취하는 순간 이제는 x-2로 나눠도 된다는 거야. 쌤, 아까는 안 된다면서요. 지금은 된다니까. 지금은 왜 됩니까? 2 대입해도 얘가 0이 아니라 0으로 가까이 가는 무한소죠, 무한소. 그러니까 분모가 딱 0이 아닌 무한소 개념이니까 나눠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눠도 되니까 없어지잖아요. 그럼 극한값 계산의 대원칙은 대입이니까 대입을 했더니 이제부터 우리가 원하는 뭐가 됩니까? 좌변이 F2가 되는 거죠. F2를 결국 극한을 이용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변도 잠깐 봤더니 이게 바로 뭐야? 그죠? 0분의 0꼴이죠. 왜? 얘 극한값이 존재한다며. 값을 구하라며. 값을 구하라며. 그러니까 얘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0이 아닌 상수에 수렴해야 된다고. 그럼 결국은 0분의 0꼴에서 미정계수 구하는 문제로 변신을 하니까 자, 풀이 들어갑니다. 바로 앞 문제하고 똑같죠. x가 2로 가까이 갈 때 x-2. 0분의 0꼴이니까 얘도 반드시 x-2를 범위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 안에 얘는 상수항을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최고차항이 x제곱이니까 x가 와야 되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12가 되려면 여기 플러스 6이 와야 되겠죠. 자, 극한값 계산합니다. 극한값이 결국 f2예요. 0으로 만드는 범인 제거합니다. 2 대입하니까 얼마다? 8이다. 아, F2는 뭐다? 8이다. 아, 너가 8이구나. 자, A는 바로 뭡니까? A는 바로 1창의 개수죠. 그럼 1창의 개수는 얘 상수 합이죠. 얘하고 얘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4죠, 4. 즉, A는 뭐다? 4다. 아까 구한 거하고 일치하잖아. 알겠죠? 꼭 연습해봅니다. 시험 잘 나옵니다.